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과 상업반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메이드 이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고요. 영어과 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7월 6일 토요일에 저희 7월 개강 진단평가를 치릅니다. 7월 8일날 개강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7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전체 국영수가 좀 시험을 칠 건데 모의고사를 이제 제 반에서 이제 3반반 같은 경우는 영어를 이제 고3꼴로 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영어 시험이 좀 수능도 당연한 거고 내신도 변별력 때문에 상대평가 체제에서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근데 되게 많은 학생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이제 상대평가로 변별을 나누기 위해서 학교에서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범위 안에 있는 지문을 변형해서는 안 된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키워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과는 내신 시험인데 외부 지문 시험 범위를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줍니다. 그 안에 없는 문제들 이걸 맞춰야 됩니다. 결국.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모이신 우리 학부모님들 대상이니까 상위권 학생들 기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성모고나 다른 뭐 학교 복수고나 외부 지문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밑에 이번 1학기 영어 중간고사 시험 범위 저 역시 가져왔는데 범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중학교 때보다 당연히 많습니다. 근데 상위권이라면 범위가 어떤 게 주어져도 다 공부합니다. 이건 솔직히 뭐 제가 안 가르치고 다른 데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외부 지문인 거죠. 예를 들어 제1고 같은 경우 외부 지문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한 문제 정도 낸다고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 내든 안 내든 안 낸다고 하는 학교들에서도 결국 있는 게 보기, 그 선지에서 결국 선지가 외부 지문인 겁니다. 아까 국어과도 말씀해 주셨겠지만은 영어과 역시나 지문은 뭐 달달 외워놨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보기를 봤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게 외부 지문인 겁니다. 그럼 그걸 언제 준비하냐? 내신 기간 한 달 동안에는 당연히 범위 안에 있는 거를 학생들이 열심히 파고들겠죠? 다른 거를 신경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 실력 자체가 탑재되어 있어야 어떤 범위가 주어지든 1등급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좀 바뀐 체제에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으나 그래도 당연히 여전히 그 변별력 싸움에서 이 보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표적인 외부 지문을 출제하는 게 한비고입니다. 보통은 5에서 6문제 정도. 작년 1학기 기말고사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보면 1번 문제에 이제 고3 평가원 모의고사 외부 지문을 냈습니다. 특히 단어도 일부러 엄청 어렵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1번 문제입니다. 학생들 당연히 몇 번부터 풀까요? 당연히 1번부터 풉니다. 1번을 푸는데 일단은 자기가 공부한 부분도 아닐 뿐더러 단어 자체도 생소한 게 많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그런 문제들을 접해본 학생들은 조금 단어가 어렵고 안 풀리더라도 뭐 보기라든지 아니면 전체 내용 주제 보면서 풀어내거든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거기서는 이제 일단 멘탈적으로 붕괴가 된 채로 그 다음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뭔가 약화된 상태로 그 다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본인 실력이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멘탈을 흔들기 위한 이제 시험 제작 순서도 여기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 대신고도 외부 지문이 있고요. 남대정고는 없지만은 역시 보기, 현재. 자, 충남여고 역시나 지금 1학년 때까지는 없지만은 결국 보기. 자, 대전고 외부 지문, 보문고도 있습니다. 대전고도 있고요.
허대자는 없지만 역시 보기. 동상고는 지문 변형. 그러니까 지문을 뭐 교과서면 교과서, 그다음에 모의고사 범위를 주는데 그 범위 그대로 안 냅니다. 그 안에 아주 정성을 다해 열심히 그 안에 단어나 그 내용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거나. 그러니까 결국 체감상은 이건 거의 처음 보는 지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별력 갖추고요. 자, 그리고 성모국어는 조금 들쑥날쑥하는데 이번 3학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외부 지문을 넣는다고 했고 이번에 기말고사에는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를 이제 보면 외부 지문을 넣었을 때 안정권인 거죠. 그러니까 100점이 안 나오고 안정적으로 이제 1등급을 추릴 수 있으니까 기말 때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문은 거의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한빛고가 외부 지문 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외부 지문이 나오는 학교들은 사실은 그 원래 범위에 있는 지문 변형이나 보기를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외부 지문을 믿고 내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안 나오는 학교들은 그럼 믿는 구석이 보기입니다. 보기. 그래서 지문 안의 변형. 그러니까 결국 1등급을 받으려면 그냥 영어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 영어의 내신 대비는 정규 수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규 수업 때 외웠던 단어들 계속 푸는 매일매일 푸는 영어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리뷰 테스트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고등과정에서는 당연히 1등급이 나온다. 중학교 때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꼭 강조드리고 그래서 제가 7월부터 시작되는 이 3학만 수업은 제가 만든 교재 자체도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베이스고요. 다 평가 문제로 거의 베이스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문어법이랑 그 다음에 독해 계속 돌리고 매달 한 번씩 시험을 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3 걸 위주로 계속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3 문제에 그냥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국어과에서 말해줬다시피 결국 이렇게 미리 해줘야 시험 기간에는 사탐 공부하는 애들이 진짜 잘하는 애들입니다.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에 사탐 막 암기 과목 안 하고 갑자기 막 주요 교과목을 엄청나게 많은 시간 투자한다? 준비가 안 된 거죠, 그건. 그래서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걸 다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외부 지문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3 이제 영어 교과서 본문이고요. 내용이 쉽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등학교 거라고 해서 교과서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그냥 쉽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쉽고 이제 넘겨주시면 결국 아까 뭐 수학과에서도 강조했지만 영어과에서도 이제 뭐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 거의 필수로 넣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모의고사가 교과서보다 좀 더 어렵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제1고라든지 호스턴여고 뭐 생각을 하시면 그 학교들은 일단 기본 베이스로 기출 모의고사 3개년치는 그냥 냅니다. 범위에 그냥 기본값입니다. 무조건 출제를 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긴 하죠. 사실은 그렇게 해도 결국 변별력은 이제 좀 외부 지문이나 보기에서 싸움이 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주로 출제를 하는 학교들을 내는데 다 냅니다. 다 내는데 몇 개를 내는지에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이걸 참고하시면은 어느 고등학교를 생각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기시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 비교가 있습니다. 필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중학교 내신 시험 대전여중 기말고사 기출 문제인데 자, 보기를 보시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어법 문제인데 뭐 이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 것 중에 틀린 거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한글로 명사, 명사절 이런 것들 굉장히 친절하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동사고 중앙 기출 문제입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그냥 똑같이 어법 문제입니다. 밑줄도 한 단어인가요? 전체인가요? 전체입니다. 그냥 좀 불친절합니다. 여기 틀린 거 찾아라. 자, 그리고 보시면 중학교 시험 특징은 뭐 교과서 3과 4과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 안에 이제 어법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3과 4과에는 어법 문제 공부하면 되는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법이 전 범위입니다.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충도 아니고 자세하게 돌려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불친절한 언법 문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넘기시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여중 기말고사 기출문제인데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한글로 내죠. 근데 밑에 한빛고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어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모의고사 변형이거든요. 그나마 이게 쉬운 겁니다. 그리고 특징은 한빛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보면 외부 지문을 강조한 데 있죠. 범위 안의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공부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범위 안의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풀고 그 남은 시간을 외부 지문에 투자하는 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렇게 뭐 부교재라든지 그 다음에 별도 이렇게 문제도 이제 변형을 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이겁니다. 33페이지 펴주시면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충남여고 기출문제인데 원 지문이 이제 부교재, EBS 교재로 이제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충남여고가 외부 지문이 없다 보니까 강조점 변별력을 이제 지문 변형으로 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 지문이 있죠? 이 원 지문은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꿨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바꿔서 출제하고 이 사례가 이 비단이 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소 대여섯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설정해줘야 100점 방지도 되면서 안정적으로 1등급에를 추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학교마다 조금은 다르지만은 무조건 변별력을 갖출 문제는 된다. 근데 그게 범위 그대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많이 변형시키거나 아예 처음 보는 걸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충남여고의 특징이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외부 지문이 공식적으로 안 나온다, 뭐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뒷부분들은 어머니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과는 제가 사실 그렇게 뭐 많은 부분을 말씀드릴 건 없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과목별로 말씀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외부 지문이 나오니까 근데 그 외부 지문의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시기부터 해서 좀 고난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 4반만에만 그래야 된다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지금 오늘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